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 호실적과 은행발 위기설 두 가지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우선은 수급적인 특징부터 우선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1위에는 STX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그 아래로 보시면 세방, 덕양산업, 삼화전자와 대우부품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STX는 8.57% 오른 채로 장을 1,640원에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12,360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화요일 장에서는 상한가로 장을 마친 바 있는데요. 화요일 장에서 상한가로 장을 마친 이후에 어제 장에서까지 추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탄력이 둔화됐다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결국에는 8%대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실 때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 중이고요. 전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세방입니다. 세방이 어제도 큰 폭으로 급락했는데요. 25% 넘게 밀려나면서 주가는 15,71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세방은 SG증권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까지 이렇게 25% 넘게 밀려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점을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세방의 주가가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특히 어제 시장에서는 121만 주 넘게 매수를 했고요. 이 세방은 SG증권의 대량 매물로 폭락을 했던 8가지 종목 중에 함께 포함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은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덕양산업입니다. 덕양산업도 17% 넘게 밀렸습니다. 17.1% 하락한 4,46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덕양산업도 화요일 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잠깐 반짝 급등을 하면서 5,750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급등했던 것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두 자릿수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수혜를 받았다는 종목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는 반대로 25.26%로 급등한 채로 장을 마쳤고요. 5,33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테슬라가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히토리오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삼화전자도 테슬라의 이런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뿐만 아니라 다른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우부품이 어제 시장에서 29.97%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심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우부품을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개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TX인데요. STX가 해외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되며 결국에는 주가가 8%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니켈광 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합작투자 회사 설립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이 니켈 보유국이자 생산국입니다. 따라서 STX는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광물 채굴권과 운송 판매 라이센스를 확보를 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화전자입니다. 앞서서 제가 테슬라의 히토류 대체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안 그래도 큰 모멘텀이 됐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한미 주요 기업들은 분리수소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이 사업투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수소터빈과 수소연료전지 등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국내 수소 밸류체인에 적용을 해서 글로벌 탄소 중립 실현 가속화 및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총 6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세계 최대 분리수소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여사들은 국내에 연 25만 톤 규모의 분리수소 생산, 유통, 활용하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 관련 종목으로까지 엮이면서 25%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마지막 특징주 대우부품 살펴보겠습니다. 대우부품도 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앞서서 이 종목의 수급을 분석해 드리면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는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대우부품은 북미양 현대기아차에 총 522억 9,800만 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용 히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차종은 아이오닉 6를 포함해 총 4개에 달합니다. 이 공급 시기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알려지면서 공급 계약은 6년간을 확보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던 탑5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누보, 한일사료, 디젠스, 팜스토리, 다오데이터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비료, 사료, 농업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 리스트에서도 보이실 겁니다. 누보와 한일사료 그리고 팜스토리 이 세 가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 보시더라도 굉장히 탄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중에서도 누보가 27.68%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누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완전히 엇갈린 수급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에 반면에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유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있었는데 추후에 함께 엮어서 특징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다오데이터가 19% 넘게 밀렸습니다. 힌트를 어느 정도는 얻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SG증권발 위기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죠. 다오데이터도 이런 SG증권의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폭락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어제 시장에서도 19%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젠스가 어제 시장에서 7.3% 오른 1,51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 실적이 역대 최대라는 소식에 수혜를 받았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된 가운데 디젠스까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디젠스는 국내에서 이 한국 제너럴 모터스, 르노 삼성, 닛산 트레이딩, 상하이 EGM 등을 거래처로 두고 있고요. 주요 매출은 배기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비료, 사료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5개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 밀과 옥수수 등 5개 농산물에 대해서만 일시 수입 중단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유럽연합 농업당당 집행위원은 폴란드 등 5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산 5개 농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입 금지를 허용하는 데 의견이 거의 모아졌다고 밝혀졌는데요. 유럽연합이 일시 수입 금지를 허용하기로 한 농산물은 밀과 옥수수, 유채씨, 해바라기씨와 해바라기씨유이며 이 품목은 5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반사수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곡물 관련 종목들 앞으로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분석해드렸는데요. 오늘장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수급 분석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장까지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현대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이 호실적을 달성한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주요 수급 주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그리고 올해 내내 시장의 컨센서스를 꾸준히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와 그 여전히 낮은 인센티브를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은 기존의 컨센서스 대비 3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주주 순이익 대비 25% 이상의 배당 성향 그리고 분기 배당까지 하면서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본업단의 상승 이외에도 어떤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한 밸류에이션 그 리레이팅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특징주를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EV 첨단 소재, KG ETS, 다이나믹 디자인, 한탑, 제이스코홀딩스 순으로 이름을 지금 올렸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오늘 KG 모빌리티가 거래 재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래 재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기대가 되면서 KG그룹이 일제히 시간내에서 상승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EV 첨단 소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EV 첨단 소재는 어제 본장에서 16%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6거래일째 파란불을 켜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2차 전지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EV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불의를 공급한다는 계약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EV 첨단 소재 관계자가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문 경영인 체제하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재무의 안전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V 첨단 소재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정규장에서는 16.84% 빠진 6,3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 시간외에서 7,000원까지 올라줬습니다. 다음으로 KG ETS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KG 모빌리티 구쌍용차죠. 오늘 기업심사위원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래 재개와 관련된 심사가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됨에 따라서 어제 시간회에서 KG 그룹주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증권가에서는 KG 모빌리티의 주주가 40만 명에 달하고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지배구조가 변경됐고 재무 상태가 나아졌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 마감 이후에 한때 쌍용차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전기버스 제조사인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뉴스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 소식에 어제 KG ETS 시간에서 8.89% 오르면서 25,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5.53% 빠진 23,050원에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앞서 EV 첨단 소재에 영향을 받은 종목인데요. EV 첨단 소재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디자인도 8.85% 오른 6,640원의 시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한탑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탑은 사료곡물 관련주로 어제 본장에서 14% 넘게 급등한 종목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흑해 곡물과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서 어제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본장에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러한 매수세가 그대로 유입됨에 따라서 한탑은 시간의 거래에서 6.83% 오르면서 1,73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제이스코홀딩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이스코홀딩스는 지난 14일에 니켈 광산 사업의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4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메리츠증권의 주주가 주식의 수가 변경됐다라는 내용이 공시가 되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6.34% 오른 4,110원의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서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지금 제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GSE, 포스코 스틸리온, 모베이스 전자, RF세미, 한일사료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은 정규장에서 오히려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GSE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E는 어제 경동나비엔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어제 12% 넘게 급등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경동나비엔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면서 정규장에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멘텀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시간외에서는 3.99% 빠지면서 3,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포스코 스틸리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정규장에서도 그러한 모멘텀을 지속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잠정 예고가 되었는데요. 실적이 전분기 대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랐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포스코 스틸리온은 시간외에서 3.99%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92% 감소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베이스 전자도 살펴보시죠. 네, 모베이스 전자는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부각되며 본장에서 18% 넘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어제 본장에서도 5% 상승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플러스권이 아닌 마이너스권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모베이스 전자 보시면 3.62% 하락하면서 2,6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RF세미도 살펴보시죠. 네, RF세미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판권 계약 체결 소식에 최근에 급등세를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지난 19일에 매매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아쉽게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간외에서도 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RF세미 3.39% 하락하며 19,0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한탑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한일사료는 시간외에서 사료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2.93% 하락했습니다. 6,63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로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들도 있을까요? EV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2차 전지 관련 테마주로서 주가가 더 크게 변동성을 나타냈던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소재 사업부가 최근에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급등하고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일부 그 전기차 소재 중에 고순도 구리 전기동을 국내 업체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양산용이 아니라 테스트용, 시험용 소량이라는 점에서, 전에 시간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EV 첨단 소재의 계약 체결 소식에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한 업체인데요. 하지만 주가 변동성을 고려하시면서 매수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징주로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까지 황혜수 차장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